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상승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금요일과 여러 이슈들 소화하는 것과 같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챗봇, 또 AI 혹은 반도체, 해운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맵 통해서 지금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질주가 있었죠.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제 SK하이닉스 4% 올리더니 오늘장도 일단 빨간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비교적 괜찮네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어제 같이 밀렸던 소재단, 양극재 두 종목도 오늘은 빨간불 켭니다. 금융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는 테마성 종목들로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AI, 요즘에 각공지능이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종목들, 로봇주, 저출산 종목들이 오늘은 시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 중에 저희가 언제나 매주 지금 과장님과 ASR 종목들이 생깁니다. AS를 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되겠고요. 페노션 좀 살필게요. 일단 페노션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 챙길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단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잘 보셔야 될 시클리컬, 페노션, 그 다음에 효성 TNC, 포스코 홀딩스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와 효성 TNC가 먼저 이제 상승을 했고 뒤에 이어서 페노션도 오르고 있는데요. 페노션의 투자 아이디어였던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페노션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지금 좀 턴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서 바닥 찍고 턴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반영으로 주가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7,000원까지는 지속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페노션을 비롯해서 HMM도 매각 관련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같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추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과장님과 한 주에 항상 저희가 시작을 알리는 건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내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뭘 사고 있는가를 좀 살펴가고 있는데요. 조금 대창 단조, 효성 TNC,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이 다 약간 경기 민감 쪽이잖아요. 이번 주도 그랬지만 사실 지난 11월부터 사실 시클리컬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부터 시클리컬들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업황은 되게 최악이에요. 결국 시클리컬은 어쨌든 업황 최악인 상황에서 실적이 좋았을 때 매도를 해라. 이 격언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이 작년 11월부터 사실 문 열리면 샀던 종목들은 소비주 쪽이었어요. 중국 리오프닝 소비주 쪽이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쪽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소비의 어떤 패턴은 좀 하던 대로 하는 속성이 좀 있어요. 안 쓰던 대로 조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주 쪽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로 부양책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의 어떤 수혜주들로 전략을 수정해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실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들도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철광석 가격, 열연 가격까지 지금 철강 업황 좀 살아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한 주 동안 가장 매수 강도가 높게 산 종목이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 네.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MLCC거든요. 근데 MLCC 기업으로 이 모든 IT 수요 앞단에서 지금 움직이는 MLCC의 어떤 이 반등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IT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의 IT 수요는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IT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MLCC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연기금이 또 문 열리면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화학주입니다. 아무래도 시칼컬 하면은 가장 앞단에서 움직이는 쪽인데, 금호석유, 대한유화, 효성 TNC와 같은 화학 기업들도 아무래도 베타가 좀 큰 종목들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주
특히나 4분기 실적 뭐 최악으로 또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자라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CC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 요즘 시멘트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대요. 네. 결국에는 뭔가 경기 회복을 조금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표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점. 맞습니다. 이게 또 양해를 앞두고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뭘 또 봐야 될까요? M게임도 한번 볼게요. 요즘 열혈 강호 얘기가 네. 많이 들리는데 제가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게임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열혈 강호였어요. 참 오래된 게임이죠. 엄청 오래됐어요. 저 수능 본 지도 너무 네. 근데 이제 오래전이라. 이게 중국에선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인기 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8,000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실적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빅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빅 서프라이즈 기록하니까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에 300억을 버는 회사가 한 분기에 145억을 벌었어요. 원래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기록하는 4분기의 실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기록적인 서프라이즈고 회사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실적 서프라이즈의 어쨌든 키포인트는 중국 열혈 강호 온라인의 흥행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유럽과 북미 쪽에서의 나이트 온라인 신규 서버를 3개까지 지금 증설을 하면서 신규 유저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올해 3월부터 열혈 강호 온라인이 재계약되면서 수익으로 아마 잡히게 될 거예요. 이 계약금이 기존의 4배인 235억 정도인데 3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영업이익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의 영업이익이 일회성이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올해 내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게임 살펴주셨어요. 사실 열혈 강호는 만화책 기반된 그런 네. 게임인데 오랫동안 꽤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살펴주셨고요. M게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KCC,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네. 종목. 네,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KCC 하면 저희는 그저 건자재 업체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생각보다 사업 분야가 좀 여러 개더라고요. 이제 모멘티브라는 그 실리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모멘티브의 어떤 실리콘 업황을 더 주가가 많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네. 네, 지금 이 회사는 건축 산업용 자재와 도료,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과 첨단 소재 생산하는 화학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은 건자재보다는 실리콘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실리콘과 실리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콩과 실리콘 네. 같은 거 아니에요? 맨 끝에 N 뒤에 네. N으로 끝나느냐, E가 더 붙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실리콘, N으로 끝나는 것은 규소인데요. 원자기호로는 SI입니다. 이게 유리의 원재료인 석영이 되고요. 여기서 환원 과정을 거치면 메탈 실리콘이라는 중간재가 만들어져요. 좀 어려운데 이 메탈 실리콘까지만 아시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메탈 실리콘은 여기서 무기 실리콘과 유기 실리콘으로 갈라지는데, 무기 실리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 쓰이는 뭐 실리콘 웨이퍼나 태양광에 실리는 폴리실리콘 같은 것들이 되고요. 이 유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끝에 이가 붙은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기들 무슨 소재 뭐 이런 것들 실리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기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최근 전체 그 시장을 좀 보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그 다음에 신재생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나 태양광 원료인 무기 실리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인 메탈 실리콘의 수요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 사실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아까 앵커님께서 되게 오래간만에 본 것 네. 같아요 할 정도로. 시장이 이슈가 좀 안 됐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이 되게 핫했다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막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전 세계 메탈 실리콘, 그러니까 중간재 메탈 실리콘의 70%는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저렴한 전력비와 저렴한 노동.
역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메탈 실리콘을 만드는 원재료 중에 하나, 이 원재료 가격 중에가 절반 이상, 그러니까 60에서 70%가 전기료예요.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전력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전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메탈 실리콘의 가격이 상승을 했죠.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판가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화학주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를 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력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대충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 메탈 실리콘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가격 안정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기실리콘은 수요가 예상이 또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료가 원가 비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안정을 찾다 네. 보니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건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뭐 저가로 생산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 국면에 이 관련된 실리콘 업체들, 영세한 회사들이 중국에서 좀 많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증설이 어떤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은 힘든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되면 실리콘 사용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이제는 상승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업황은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가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된다. 그거는 이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올해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다소 지금 메탈 실리콘에 뭐 유기 실리콘만 네네. 이렇게 나니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딱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실리콘,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 하향 하향 안정화. 안정화. 두 번째는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이 유기 실리콘의 가격 회복. 세 번째로는 미국의 워터포드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전기차향으로 실리콘 매출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기 실리콘 가격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12월 가동률이 60% 초반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중국 수요 소폭 회복만 하더라도 가격 반등은 이렇게 그 지금 가동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좀 최근에 핫한 전기차 섹터인데 배터리 전기차량 판매를 위해서 1년 넘게 사실 이제 이 미국 팹 전환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전기차에 이게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열과 무게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이 동사의 실리콘이 발열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재가 되게 그러니까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피어그룹에서 이제 컨콜한 거 보면은 뭐 한 4배 정도? 원래 내연기관차보다 4배 정도 더 쓰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업황은 상당히 좀 이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어떻게 잡아볼까요? 사실 올해만 보면 뭐 시장도 좀 괜찮았긴 했었습니다만 20만 원 아래에서 한 25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연간으로 차트 놓고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어느 정도에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1차로는 목표가는 29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23만 2천 원, 1차 목표가는 29만 원대 후반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기억해 볼게요. KCC 살폈습니다. 다음 종목도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효성화학, 최악일 때가 기회다. 효성 형제들도 참 작년에 부침 많이 겪다가 올해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효성화학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한 수급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요새 이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래도 시장에서 이제 사모펀드나 연기금 수급을 분석을 잘 하긴 하는데 네. 최근에는 기타 법인의 수급을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타 법인. 네, 왜냐하면 가장 핫한 종목 시장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그 AI 대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가 1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한 계기가
이 기타 법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이게 빨간색 밑에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검은색이 시세고 이제 핑크색이 기타 법인의 법인. 수급입니다. 거의 뭐 동일하게.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기타 법인이 하나도 팔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정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법인 수급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 컨센도 크게 하회한 네. 이 효성화학을 이른바 여의도 선수들로 예상되는 이 기타 법인이 왜 매수하고 있는가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효성화학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사실 정말 외면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업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이제 막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심상치는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시클리컬 그 중에서도 화학주 6개월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왔는데 대부분 바닥에서 뭐 40%,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뭐 마이너스 6%. 네, 그러니까 괴리가 크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무적인 이슈들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 또 가장 지금 업황이 좀 최악의 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쪽의 봉쇄 해제로 인한 업황 회복, 그것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화학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회복되는지 여부가. 근데 중국에서 일부 스프레드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PPDH 스프레드가 3분기 저점으로 해서 살짝 회복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 설비 가동률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서 좀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정상 가동까지 1월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9월에 지난 그러니까 9월에 한 70% 수준이라고 본다면 올해 1월 말에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정상화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절기 이후에 프로판 가격이 좀 하향화,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요게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NF3라고 해서 2,000톤 작년 10월에 준공된 건데 올해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가동이 돼서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상반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돌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과장님과 막 수급적인 분석들을 꽤 많이 하는데 저는 기억에 남아요. 막 기타 법인 방금 여의도 선수라고 얘기해줬고 사모펀드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이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사고 있고 그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근거를 항상 마련해 주시는데 오늘은 효성화학입니다. 최악일 때 좀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격은 어느 정도 보고 달릴까요? 일단 1차는 저는 19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원래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잡는 걸 아실 텐데 너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저항이 조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19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어찌 보면 효성 TNC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어찌됐건 스판덱스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주가도 꽤 올랐잖아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력도를 따지자면 효성화학 훨씬 낫다? 네, 뭐 일단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주가에 업사이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KCC나 효성화학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직 덜 올랐으니까. 조금 관심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 내려주신 것 같아요. 효성화학과 KCC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복귀하시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그 내용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